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이죠.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들을 향한 러브콜은 지속되는 가운데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와주면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손을 잡고 올라가는 오늘 시장. 이 쏠림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관심주 10위는 오스코텍이 차지했습니다. 고형암과 혈액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해 세포 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작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레이저 티닙 관련 기술료와 로열티가 호실적을 견인하면서 내년 매출은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비장 키로진티나제 억제제 세비도플래닙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가운데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9위도 한번 알아보죠. 이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9위는 이 약국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JVM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북미 지역 핵심 파트너사가 이 벡톤 디킨슨에 인수되면서 아마존의 JVM의 자동화 제조기기가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란 대형 유통망에 탑승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북미뿐 아니라 유럽 시장의 성장도 견조해 2024년부터는 수출이 내수를 앞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대 고마진 유지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위도 알아볼까요? 2분기 살짝 주춤한 종목인데요. 바로 8위는 대보마그네틱이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셀 공정에 사용되는 이 전자석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로 특히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기에 업계 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대보마그네틱의 전자석 탈철기는 이 기존의 음극재, 양극재 생산 라인에서 적용됐으나 최근에는 이 전구체 또 셀 라인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향후 LFP 배터리와 폐배터리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성장성이 더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다 신사업으로 2차 전지 소재 임강호 산업에도 발을 넓혀 2분기부터는 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10위부터 투자 포인트 체크해볼까요? 네, 10위는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한 종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내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요. 이 실적 개선의 핵심에는 이 레이저 티닙의 기술료와 로열티가 또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기대를 더 가질만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덕호 대표님? 사실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즌 그리고 이제 말까지 당이 이제 월 말까지 계속 이제 주가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이저 티닙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후에 실제 이제 임상 결과라든가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논란들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후퇴를 했고요. 비교적 최근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번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입증 논란이 또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연초에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장에서 좀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에서 기존의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가 다시금 이제 섹터 순환이 돌기 시작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잊혀졌던 섹터로 좀 돌아가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슈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실제 이제 이번 임상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견고하지는 못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장에서 이슈도 뭐 기술료라든가 아니면 로열티 부분에서 확보가 될 것이다,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용 이제 골 이식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이식제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 바이오주라고 하거나 제약주를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뭐 전통적인 제약 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즉 어떤 신약 임상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 다만 그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새 각지에서
기업에서 어떤 외출 활동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라든가 치과 시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 이슈도 지난주에 이미 발현된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오늘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익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9위 JVM 알아봅니다. 김영재 이사의 의견 궁금한데요. 이 건설기계나 화장품 등 요즘은 좀 미국향 업체들이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신고가 경신 이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JVM은 사실 그동안 상당히 실적이 견조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대표적인 종목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관리하는 그 약국 자동 시스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뭐 한미 약품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제조약 재포장 형태 중에서 1회 복용분씩 따로 포장하는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따로 포장하는 파우치형 분야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뭐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글로벌하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약의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게 통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 넣어서 좀 주기 때문에 어떤 고령화된 노인분께서 이것을 좀 이렇게 헷갈려서 뭐 한 개 먹어야 되는 걸 2개 먹을 수도 있고 3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직까지 뭐 그 문화가 좀 아직 그렇게 크게 바뀌긴 하지만 파우치형이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점유율을 조금씩나마 높여가는 추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 약사들의 어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화 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늘고 있어서 JVM의 지금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전만 해도 한 45%대의 수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한 50% 수준까지 지금 비중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 대비 수출 단가가 최대 2배까지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서 사실 점유율은 뭐 조금씩 확대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북미 지역 핵심 파트너사가 BD라는 업체에 인수되면서 북미 지역의 유통 채널 강화 및 시장 신뢰도 확보가 되었고 이 BD가 기존의 그 아마존에 좀 들어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JVM도 지금 아마존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이 보유한 그런 파머시의 그 자동 조제 시스템이 공급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상 프리미엄 부과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도 향후 분기당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좋은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점을 본다면 상승 그때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었다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PER로 보면 한 15에서 16배 정도 사이에서 있는데 뭐 글로벌하게 진출했던 어떤 화장품 업체라든지 의료기기 업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비 매출뿐만 아니라 소모품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저는 뭐 목표는 한 49,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뭐 단기에 좀 급등한 관계로 진입은 조금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35,000원 수준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 성장기 진입에 따른 주가의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JVEM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일단 뭐 개별 모멘텀으로는 탈철기 시장 점유율 1위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 봄에 매각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지금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부터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김덕국 대표님? 사실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인수 논란이 나왔던 원인들도 결국은 이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탈철기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상대 업체라고 한다면은 좀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뭐 니온 마그네틱이 있죠. 근데 사실 니온 마그네틱이 대보 마그네틱을 쉽게 이기지는 못한다는 부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습식, 뭐 탈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산업 현장이나 일반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뭐 건식
뭐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 마그네틱에 비하면 거의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도 충분하게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 말씀은 이제 다시 기존의 광산이라든가 어떤 임야업에 종사를 하던 어떤 이머징 마켓에서 다시 한번 원자재를 폭발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 활성화 시기에서는 이런 어떤 자재 부분들에서의 선별이 필요하고 결국 이 탈철기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역견은 있지만은 오히려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나 뭐 장비주들이 잘 갔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섹터 순환이 좀 적었을 때는 또 저평가 국면이 굉장히 많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둔하더라도 보유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둔하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살펴볼 필요 있다. 대보 마그네틱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반도체로 몰렸던 수급이 바이오로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 바이오주가 강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힘을 더하는데요. 확진자가 6개월 만에 하루 3만 명대로 올라섰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을 맡은 아이큐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AI 시장에 뛰어들면서 AI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그중 셀바스 AI는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발간하기로 한 이슈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셀바스 AI는 전일 디지털 교과서 시범 사업을 위해 지역의 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셀바스 AI의 주가는 11%대 오르고 있습니다. IAM 크레딧앤솔루션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방식으로 조일 알미늄에 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는 LNF와 대주전자재료, 대명에너지에 이은 네 번째 투자인데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0%입니다. 조일 알미늄의 현재 주가는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진단기계 주가 최근 무섭게 올랐죠. 3거래일 동안 50% 가까이 오르면서 제2의 루닛이 될 거란 기대도 있었던 JLK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7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지하실을 탈출한 종목이죠. 7위는 CJCGV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올해 2분기 매출 4,017억 원, 영업이익은 158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범죄도시 3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의 흥행 힘입어 극장 관객이 늘었고 매점의 매출도 늘면서 이 CGV가 반기 흑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인데요. 이 해외 법인인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튀르키예까지 모두 매출 성장을 보이면서 이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상증자로 투심은 악화된 가운데 5점을 거둘 수 있을까요? 7위 CJCGV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 당뇨 치료제 관련주 시장에 관심이 뜨겁죠. 6위는 SK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한 당뇨병 복합제 시다프비아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말까지 SK케미칼이 만든 당뇨 복합제를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한 음봉으로 돌아서면서 투심의 확실한 턴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매매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시죠. 네, 먼저 7위 CJCGV부터 짚어볼까요? 김영재 의사의 의견이 궁금해요. 4년 만의 흑자, 의미 있는 성적이긴 하지만 예전만큼 관객 수도 받쳐주지 않고 두드러진 체질 변화 없이는 투심이 개선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금 강세로 전환하면서
지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일단 단기 매도세를 조금 좀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좀 막았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하지만 추가적 상승에는 아직까지도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걸림돌이 좀 있어서 신규 투자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30일 기준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하는데요. 5,700억 수준의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대주주가 한 4,500억 정도로 평가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현무 출자함으로 인해서 뭐 이게 그 순양금은 아니지만 CGV로서는 한 총 1조 원 자금의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증자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금 중에서 이제 3,800억이 채무 상환 자금, 상환 자금 용도, 그리고 1,000억 원이 시설 자금, 900억 원이 운영 자금 용도라고 공시했는데, 실제로 CGV가 올해 4분기에 한 2,800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중도 상환이 계획되어 있고, 또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도 3,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좀 이제 주가의 상승의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규모 적자가 엔디맥이 되었는데도 관객 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크게 좀 회복되지 않다는 점 문제인데, 아무래도 OTT라는 경쟁 사업자들이 좀 나타났고, 또 영화 관람 비용이 상승함으로 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성 개선이 유증 이후에도 더디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점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주가 지금 7,470만 주가 발행되는데, 기존 물량에 더해서 한 이제 토탈로 이제 1억 2,240만 주가 발행 물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증자 이후에 신주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뭐 CGV 좋게 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는 했는데, 좀 권리락 하루 전쯤에 매수하거나 당일 하루 전쯤에 매수하는 게 좋고, 오히려 실권주가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청약을 통해서 배정받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투자자라면 오히려 유증 물량이 상장 이후에 그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여러 지금 시장 상황상 그래도 신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입니다.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체결 소식에 우선주도 그렇고 SK케미칼 보통주도 그렇고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음봉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나 단기 이슈에 따른 급등으로 봐야 되겠죠, 김덕구 대표님?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나오기는 했죠. 이제 당뇨 관련된 부분 에서 이제 복합제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생산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시다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소재가 나온 게 지난 5일에, 그러니까 이번 7월 5일에 이제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즉 아무래도 이제 현재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제약주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뉴스에서 호재만 나왔다고 해서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 5일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이 SK케미칼에 대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공급 계약 체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종목에서 좀 급하게 사셨던 분들이 만약에 조금 폭발적으로 좀 단기간 내에서 수익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느냐는 부분에 좀 말씀드린다면은 마냥 쉬운 장세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제가 손절가를 좀 언급을 드리면은 68,000원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던 그 소재가 이미 정제되어 있습니다. 7월 5일에 이미 소재가 한번 발현됐기 때문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실적주로 연계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나온 뉴스를 오늘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또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 들어주셨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순위를 높여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5위는 바로 APS홀딩스의 계열사 DENT가 차지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장비로의 체질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과 음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1,1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의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또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양극 레이저 노칭 수주 예상 금액만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급등해 50일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타 장비주 대지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증권가의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은 가격이 거래되면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5거래일째 좀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6만 전자로 내려온 삼성전자입니다. TSMC가 4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순이익 감소를 보였고 올해 매출도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또 회장 또한 최근 과열된 AI 열풍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 준공도 연기된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 측은 테일러 공장 준공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D램 평균 단가가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4분기부터 HBM3의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음에도 교보증권에서는 목표가 95,000원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시죠. 네, 7월 달 하락 곡선을 뚫고 오랜만에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 한미약품이 차지했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개발해 미국 머크에 기술 수출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시 치료제가 다음 임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개발이 어려워 아직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영역이지만 이 2달 만에 다음 스텝을 밟는다는 점은 그만큼 개발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임상 2A상에서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요. 곧 머크로부터 받게 될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도 조만간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계약금 1,000만 달러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분기 실적은 주춤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만한 평가가 나오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5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DENT입니다. 이 전날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었죠. 이 1,100억 원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관련된 이 사업에 이제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것을 의미로 해서 좀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보다 좀 더 금액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가격을 높여서 이제 1,100억 정도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DENT 같은 경우가 기술력을 보유한 2차 전지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조립 공정 중에서 롤 형태 그 양극을 레이저로 좀 커팅하는 노칭기를 제조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사용했던 프레스 노칭기 대비 속도라든지 수율, 유지 비용 측면에서 앞서서 있어서 수주 확대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향후에도 예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하반기 양극재 레이저에서 노칭 수주 금액 예상이 1,400억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경쟁사가 없어서 향후 한 2, 3년간은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러한 수주 증가 예상에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요. 오늘 권리락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상되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한 22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그게 크지 않다. 2차 전지 업종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증자 물량이 상장된다고 하면 주당 순이익 희석 효과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거의 한
한 8% 정도 추가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PE 한 30배 수준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서 신규 투자는 조금 망설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에서는 비중 축소 이후에 신규주 상장 이후에 재매수하는 방법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스크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양극 레이저 노칭 개발하는 경쟁사가 등장할 경우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파악된 경쟁사가 없어서 일단은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에 관련한 그런 걸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 접근으로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바라보되 또 신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살펴본다.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섹터별로 좀 많이 엮여서 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굉장히 강조됐던 섹터가 뭐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오늘장에서 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종목을 좀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마시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 종목을 굉장히 많이 이미 담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오늘장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이제 또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시기에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물들을 많이 내어주니까 특히 저렴하게 많이 매물을 내어주니까 이때 사는 거다. 아주 좋은 전략은 맞습니다. 다만 투자자분별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을 하셔서 뭐 비중을 한 종목당 뭐 15% 20% 이렇게 넘어가면서 무리하게 보전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의견 해주셨고요. 4위 이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 질문할게요. 기관이 4거래일째, 외국인이 이틀째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장중 6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27일 날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더 이상의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특히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동참을 하셨었고요. 그때 당시 500만이 넘는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면서 사실상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 못하는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지난 3월 수원에서 열렸던 임시주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가하셨던 분 중 한 분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는데 왜 아직도 주가 제자리를 받찾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울분을 토했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접근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의 단기 차익만 보시고 삼성전자를 접근하신 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현재 시즌에서 지금 가장 회자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대만이죠. 대만의 TSMC가 현재 AI 산업이 생각만큼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부분 산업들도 이제 앞으로 침체기 들어올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살짝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반도체 종목들을 보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향 매출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좀 더 공격적으로 오르냐 아니면 라이트하게 스치듯이 지나가냐 회자가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운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가량이 하반기부터 이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분히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IT 산업이 대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마냥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이제 7만 원 깨졌다, 이제 6만 원 깨졌다, 5만 원도 곧 깨질 거야 이런 식으로 단기적 시간을 가지시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소개드렸다시피 종목에 대한 비중을 너무 무리하게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지금 이제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거나 하는 분이라면은 그래도 6만 8천 원 선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일부 배도를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만 8천 원의 손절 라인 짚어주셨고요. 김영재 이사도 의견도 궁금한데요. SK하이닉스도 함께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투톱이 밀리는 현상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업황의 영향도 받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 분위기에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향후 단기 시장 전망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떤 실적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의 새로운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또 FOMC를 앞두고
경계감에 단기적으로 좀 달러 강세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8월부터는 다시 긴축 정책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로 전환,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는 어떤 큰 중장기적 재료가 다시 시장에서 이제 먹혀들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지수가 회복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경계감에 시장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TSMC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주가가 좀 약간 약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반도체 종목 중 상승을 주도했던 것 중 하나가 AI용 GPU에 사용되는 HBM3 수혜 기대감이었는데, 삼성전자 사실 이거에 대한 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SK하이닉스 대비 상당히 주가 수익률은 좀 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시장의 조정 분위기라는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파운드리의 수율의 확보로 인해서 고객사 확대 가능성, 그리고 디램 업황 개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하락시마다 비중 확대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론 조정이지만 중장기로는 아직도 좀 상승할 룸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TSMC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오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하락시마다 비중 확대 관점 유효하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은 한미약품이 이제 내시 치료 신약 다음 임상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조금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워낙 좀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김영지 이사님?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한미약품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주가가 계속 밀려서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릴까 봤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은 2분기가 사실 예상보다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 달 전보다 한 100억 이상 분기 영업이익이 좀 추정치가 좀 감소했는데, 아무래도 그 R&D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 비용 증가가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글로벌하게 보든지 아니면 국내 바이오 업종을 보더라도 지금 당뇨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관련 종목인 한미약품도 좀 이제 소외를 벗어나서 좀 관심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계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글로벌 시총 1위가 일라이 릴리, 그리고 선두권에서 존슨앤존슨과 노보노디스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가파른 주가 상승을 올해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보시면 동훈아나텍, 펩트론 이런 종목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뇨 또는 비만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예전 사노피로 기술 수출했다가 반환받은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에페글레나이트가 지금 비만 적극적으로 다시 또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또 평택 공장에서 일라이릴리의 비만 신약 마운자로의 완제품 형식으로 CMO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 이고비 CMO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의약품 모두가 한미약품의 지금 GLP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어떤 CMO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체 개발 중인 비알코성 지방간 치료제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아모잘탄 보험 등재 또는 지원 예정 이벤트도 기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크사에 이전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임상 2입 이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3만 원, 손절가는 한 26만 5천 원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데 주가는 그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어떤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지금 이제 대한제약협회에서 이제 대한제약바이오협회로 지금 이제 사실상 가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제약 부분에서는 뭐 제네릭 상품만 많이 영업하더라 뭐 이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비난을 받았었고 바이오 기업들은 뭐 기술만 가지고 맨날 얘기하니까 뭐 주가 조작 논란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볼 부분에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결국은 서로 이제 손을 잡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수출 부분을 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당연히 대응하실 부분도 달라질 겁니다만은 현재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 추이가 굉장히 얼마나 빠르게 나오고 있는가. 실제로 한미약품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임상을 돌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 실적까지 연계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금 자산성을 좀 확보를 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3위 한미약품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상상님의 댓글입니다. 포홀 난리 났네요. 헐헐 날아라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역시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많았네요. 오늘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8위로 올라선 포스코 홀딩스 정말 헐헐 날아가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댓글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늘 양봉님께서는 LNF 뛰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나는데 LNF도 뛰어야 섭섭하지 않겠죠. LNF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공지성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호재가 많습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굵직한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대망의 FOMC가 있죠.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 한국경제TV와 함께 확인하시고 전략 잘 세워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물대포님은 멋진 캔들 SK케미칼 적어주셨는데요. SK케미칼 그동안 하락세가 참 컸죠.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사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캔들 우상향하는 차트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조금 뒤에는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당첨자 발표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랭킹쇼 종목 탑10 순위를 높여가 봅니다. 대망의 2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주주로 이를 상업화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한데요. 이달 초에 현대로템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사족보행 로봇을 공급했다는 단독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비 첨단화를 위한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도 탄력받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 50% 수준의 낮은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협동과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 22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 10만 원을 오늘 장중 터치한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망의 1위, 2007년의 최고점 2023년에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 오늘의 대장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2차 전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한 완결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만 톤 수준의 리튬 생산 능력을 2030년 42억 3천 톤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개인의 강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현대차를 넘어 시가총액 7위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증권가의 목표가 50만 원을 오늘 가뿐히 뚫어내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2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덕구 대표의 의견 들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주가가 좀 3개월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편인데 전고점 15만 원을 돌파해줄 만한 트리거는 어떤 게 돼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의 실제 상용화가 굉장히 빨라야겠죠. 다만 이제 15만 원 선을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노동력 급감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제 뭐 경호, 보안 그리고 안전 이쪽 부분에서 이제 상용화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자막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로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경호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지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행 로봇을 가지고 실제로 순찰을 돈다든가 혹은 사전 예방을 하는 형식의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 때 실제로 경찰들이 현장에서 위협감을 느끼고 오히려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면은 사실상 어떤 생명의 가치는 물론 경찰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검거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손상에 대한 부분, 인명의 피해가 없이 제압이 가능한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로봇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일부 테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또 테마가 좀 살짝은 엮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슈성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자체에서의 노동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서는 종목의 움직임을 좀 약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테마가 살아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김영재 이사님의 간단한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네, 뭐 근데 사실 로봇주가 이제 대장이었죠. 로봇주 대장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이 뭐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 예상되는 뭐 연말 정도쯤에 로봇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고 좀 로봇주에 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중기 추세가 지금 하락 반전한 상황에서 실적 개선 시그널도 없다는 점에서 저는 반등이 나와도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결국 실적 뒷받침되는 어떤 종목들의 강세가 다시 또 나타난다. 이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으로의 그런 관심이 좀 더 높아진다면 로봇주는 약간 조금 더 소외받을 수 있다고 보여서 지금은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지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가 훨훨 날아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힘이 좋으면서 지수 전체를 또 끌어올리는 양상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차 전지 업체로 확실하게 이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4분기 수산화 리튬 생산 시작으로 매출도 이제 가시성이 높아지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본업인 철강업도 2분기 뭐 가격 인상 그리고 재고 조정을 해서 수익성 방어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가 이제 향후 진행되면서 위안화 강세 전환 기대감도 주가에 조금은 반영되고 있는데, 역시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변환으로 상당히 지금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종 내에서 지금 보면 뭐 PR로 보면 12배, 그다음에 PBR 0.7배밖에 아직도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은 항상 부담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항상 장기적으로 한 2, 3년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 최고가까지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도 손절가는 한 44만 원을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죠. 사실 이제 최근에 지주사들 움직임들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 원인들이 뭐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 뭐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겠다, 혹은 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종목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LG전자도 비슷한 움직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SK그룹주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결국은 이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지금 순환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시기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비전이라든가 가치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수익을 내시는 부분들에서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시즌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만드시자 정도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포스코홀딩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5위 DNT부터 1위 포스코홀딩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선물 드리는 날이죠. 어떤 분이 당첨됐을까요? 권미정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상상님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훨훨 날아라 댓글 적어주셨는데요. 7월 개인들의 순매수 1위를 차지한 포스코홀딩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상님은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덕호 대표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